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캐러멜 황토 뭔가 찜질방스러운 옷을 입고 사실 찜질방에 이런 옷이 있지는 않지만 그냥 뭐 가을이 되면은 이런 메이크업 꼭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2017년 가을에 이런 메이크업 한번 해봤습니다. 왜 2017년이라 했냐면 2018년에도 2019년에도 2020년에도 계속 가을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토너. 제가 이거 2장짜리를 한 장으로 하다가 이렇게 반토막 찢어 먹었어요. 지금은 오후 5시 20분? 저녁 늦게 나가는데 그러기 전에 룸메이트를 하나 찍어보려고요. 아주 가을한 느낌으로다가 원래 제가 캐러멜색, 황토색 이런 계열이 정말 안 받는데 안 받으면 어때요? 계절감에 맞춰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어울리는 것만 해보겠어요? 한번 해보는 거죠. 토너로 수분감을 먹여주고 근데 먼지가 되게 뚜껑에 금방 쌓인단 말이야. 또돌 요즘에 막 이런데 여드름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카타스트로피를 사가지고 클리니크 핑크 수분 세럼 카타스트로피 사서 이틀에 한 번 정도 발라주고 매일 해주면 좋은데 귀찮아서 그리고 짜주고 짜고 카타스트로피 하기도 하고. 근데 카타스트로피만 하고 짜주지 않으면은 좁쌀은 계속 번져서 카타나 워리어나 좀 속에서 올라오는 걸 억제해주는 거지 나 있는 거를 들어가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같이 좀 짜줘야 효과를 더 많이 봐요. 짜고 나서는 좀 재생, 회복 이런 거 시켜줘야 되니까 비자시카밤 발라주고 예전에는 그거를 BC를 썼었는데 다 썼어요 거의. 아무튼 회복해주는 크림이 필요합니다. BC는 약간 그 피지 억제를 약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에센스처럼 써주는 게 전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찰지게 찰떡같이 먹었네요. 그리고 수분크림은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크림 조금만. 오늘은 되게 촉촉하다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파운데이션을 쓸 거라서 베이스를 너무 무겁게 하면은 오히려 더 빨리 파운데이션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크림하고 섞여서 제형이 묽어지잖아요. 이렇게 좀 빵빵하게 해줄 때에는 순종이가 방해를 하는군요. 좀 보송하거나 매트한 그런 마무리감의 파데를 쓸 때는 빵빵하게 해주는 게 좋고 촉촉한 파데를 쓸 거다 할 거면은 약간만 양을 줄여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머리를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머리 말리고 밖에 갔다 왔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엄마가 오늘 또 발치를 하셔서 좀 지혈이 안 돼서 그럴 때는 멸균 거즈 사가지고 엄청 크게 해서 꽉 무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혈에는 답도 없어서 그 약국 갔다 오느라 그런 사이 진짜 많이 어두워졌다. 지금 거의 6시니까 해가 가가지고 하지만 또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입생로랑 탑시크릿 인스턴트 모이스처 글로우. 저는 역시 좀 촉촉한 라인들의 베이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퍼프는 포실포실한 그런 벨벳 질감이나 약간 구멍이 송송송 있는 그런 퍼프를 좋아하고 아무래도 또 저 같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저랑 같이 해주시니 공감대도 형성이 또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입술이 약간 건조한데 그냥 이 정도로 가죠. 모공 프라이머를 살짝 CMP 안티포어 미니마이징 실러. 이거 베네피트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걸로 가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격대가 엄청 저렴이는 아닐걸요? 근데 이거 쓰신다고 해서 포어 패셔널 안 쓰는 그런 허함?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해가지고 이거는 피지 조절 기능이 있어서 더 파워 지성이신 분들은 여기 앞에 있네. 이런 거 매트레스큐 같은 거 이걸로도 진짜 지성이신 분들은 잘 안 잡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100% 잡히겠어요? 그래서 저런 거 써주시고 이걸로 또 피지 조절 한 번 더 해주시고 아니면 막 토너에도 요새는 피지 조절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것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파우더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기름이 좀 많이 잡히죠. 단계별로 잡아주는 거죠. 하나로 뭔가를 하려기보다는. 그래도 100%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최대한 해보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 정도? 코렉터는 아리따운 풀커버 크림 컨실러 2호. 저는 여기 연어색 이것만 씁니다. 순종 너 언제까지 찡찡댈 거야? 연어색을 양쪽으로 묻혀서 손등이 조금 덜어도 되고요. 그냥 이거는 워낙에 촉촉해가지고 텁텁해지는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바로 갖다 붙여도 괜찮아요. 오히려 코렉터는 넉넉하게 올려주는 거를 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코렉터는 좀 부담 없이 두둑하게 깔아주시고
컨실러를 얇게 깔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막 터치하기보다는 이렇게 잘 펴 발라지도록 항상 펴 발리는 상황을 살펴가면서 하다 보면 그게 손에 익어져서 굳이 안 살펴도 알아서 손이 가게 되겠지만 이렇게 하고 볼 쪽에는요. 오늘 촉촉한 파데를 바를 거라서 좀 매트하게 베이스해도 괜찮아요. 에스쁘아의 테이핑 컨실러 커버업 뉴트럴 그린. 그러니까 이게 컨실러 선택을 하실 때에도 내가 좀 촉촉한 파데를 쓴다 하시면은 정말 이렇게 매트하게 밀착력이 되는 이런 걸로 홍조를 깔아 놓으시면 궁합이 훨씬 더 잘 맞겠죠? 매트 하면은 그런 조합은 이제 파워 지성이신 분들. 근데 계속 촉촉촉촉촉촉 이런 거는 이제 파워 건성이신 분들. 근데 저처럼 애매하신 분들은 그때그때 조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 값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 전문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처음에 딱 갔을 때 피부를 먼저 살피거든요. 열감을 느끼고. 그래서 피부를 딱 파악을 하시고 어떤 베이스를 깔아주고 어떤 파데를 선택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섀도우 같은 거는 이제 색감을 보면 되는 거니까 피부 할 때 많이들 신경을 쓰시죠.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쪽이 더 빨개서 여기를 더 많이 올렸는데 막 이러면은 또 너무 매트한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처음에 오늘 기초도 너무 많이 안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엄청 촉촉하게 후브렁후브렁 돌아다닐 그런 파운데이션을 쓸 거기 때문에 괜찮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저는 마른 스펀지로 양 조절도 될 겸 이렇게 두들겨줍니다. 물론 이러면 스펀지가 수분감을 좀 더 가져가서 더 건조해진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역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파데가 훌렁훌렁 촉촉촉촉 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촉촉하게 쓸 거라고 했던 파데는 요즘 조명 파데라고 하는 크리니크 이븐 베터 글로우 파운데이션. 제가 갖고 있는 게 65호, 63호인데요. 제가 얘를 8인여에서 써봤거든요. 영상에 8인여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더보기에 링크 걸고 화면에도 클릭하실 수 있도록 걸어놓을게요. 밝은 걸 쓰면 좀 많이 밝고 어두운 걸 쓰면 좀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섞었을까 했지만 저는 그냥 밝은 색깔을 전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이 오네요. 브러쉬는 납작 브러쉬 쓸게요. 스치 필링하고도 잘 맞아요. 얘는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이런 제형인데 생각보다 그 맥에 막 잘잘 흐르는 그런 파데 있고 메이크업 포에버에도 잘잘 흐르는 그런 파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엄청 물물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직한 느낌이 있는. 하지만 제가 지금 실수를 했어요. 이 파데 브러쉬에 먹여야 되는데 나 왜 그랬지? 헐 어떡하지? 그래도 다행히 좀 잘 발리긴 한다. 양도 너무 많이 했는데 어떡하지? 어떡해. 이런 날 있지 않아요? 도구 사용 잘못했어. 양도 너무 많아. 헐, 나 눈썹도 밀어야 되는데. 헐. 어떡해. 괜찮아요. 나중에 밀죠. 그러니까 이런 얇은 파데는요. 아무래도 모공은 깔끔하게 메워지려면 또 다른 도구를 사용을 해서 다른 방법을 써서 메워야지 그냥 이렇게 납작 브러쉬로 프라이머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바르면서 모공이 왜 안 메워지지 하면은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방법일 수 있어요. 이쪽이 더 얇게 잘 됐다. 이쪽 오른쪽 너무 두껍다. 큰일 났다. 이런 짝짝이. 이래서 납작 브러쉬는 먹여서 써야 돼요. 그래야 훨씬 얇게 표현이 됩니다. 되게 잘 붙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브러쉬 바비 브라운 건데 뭐 잘 발려요. 괜찮은데 이게 목 있죠? 여기가 딸그닥딸그닥 분리가 좀 나중엔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저는 뽑아가지고 본드칠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안 딸그락거리는데 물이 닿으면은 어쩔 수 없이 분리가 되는 그런 거라서 저는 브러쉬는 통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나무에는 물이 안 닿게 빨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안 그래도 빨기시가 죽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몰양이나 발림의 정도나 괜찮은 브러쉬예요. 하지만 꼭 파데 브러쉬만큼은 엄청 비싼 거를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어차피 인조모라서 지금 컨실러를 안 했는데 파데하고 할게요. 어쨌든 이게 얼굴 전체에 이렇게 펴발라질 때는 손에 익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간도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 섬세하게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결자국 같은 거는 뭐 조금씩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반대로 또 치면은 피부 결이 좀 안 좋은 날은 되게 많이 들뜰 수가 있어서 적당히 터치를 하시고 이쯤에서 그냥 퍼프를 손을 대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에스쁘아 퍼프. 제가 퍼프 써보니까 에스쁘아가 국내에서는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뷰티 블렌더 다음으로. 근데 또 뷰티 블렌더보다 얘가 표면이 매끈한 감이 있어서 좀 더 찰지게 표현되는 건 있어요. 뷰티 블렌더는 약간 파데를 좀 더 먹는 그런 느낌이 있지요. 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너무나 지금 얘기를 듣고 있노라니 너무 피곤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정답은 있지만 내 삶의 정답은 나에게 있다는 거
정답이 아니라 모범 답안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 주황주황한데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막 털이 있나 봐요. 너무 간지럽지만. 오늘 피부 정도에서는 에스쁘아 테이핑 컨실러 롱웨어 타입에서 베이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윗단계를 쓸까 하다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컨실러 브러쉬는 에스쁘아 117번 짱입니다. 굵기도 적당하고 넓기 아주. 그리고 여기 커팅이 뾰족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좁은 부위에도 괜찮아요. 거의 스치듯이. 거의 터치가 되는지 마는지 모르게. 이거를 쫙 바르면은 주변에 파데하고 코렉터 바른 거 다 벗겨지기 때문에 이런 얇은 컨실러는 정말 닿는 듯 마는 듯 터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쁜 아침에 이 짓을 언제 하고 있나? 그러면 이제 쿠션으로 다다다다 바르면 되는 거죠. 하지만 또 그렇게 바르다 보면 또 섬세하게 한번 내 얼굴을 어루만져 볼까 하는 날이 꼭 와요. 그럴 때 이거를 딱 구비해 놓으셨다가 발라주면 아침에 만족감이 상승하죠. 잘했어 말하면서. 오늘 컨실러는 그냥 이 정도 눈 밑에만 살짝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눈썹이 너무 지저분한데 오늘은 뽑아볼까요? 뽑기엔 너무 아플 것 같아. 안 되겠다. 아프면 안 되잖아요. 파데를 했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온에어 채널에 눈썹 미는 영상을 되게 자세하게 올려놨거든요. 눈썹 밀고 눈썹 그릴 때 왜 안 되는지 그걸 제가 너무너무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제가 똥손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근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고 나니까 왜 그게 안 됐었는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저만의 그런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노하우라기보다는 왜 못했는지에 좀 더 집중이 된 그런 영상이에요. 못하는 데는 다 뭔가 익숙하지 않고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데 어디에 부분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건지 어디 부분에서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늘지를 않는 건지 그런 걸 이제 제 경험에 빗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눈썹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제 눈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눈썹 사진조차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에 다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그게 설명하는 걸 보고 있는 거랑 내 눈썹을 직접 마주하는 거랑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제가 몇 개를 받아가지고 같은 말이 반복이 되더라도 여기를 잘라주고 여기를 그려주고 이런 걸 사진을 놓고 설명을 하는 영상을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게 고민이 되시는 눈썹 사진을 제가 이메일로 한번 공식적으로 받던지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을 듣고 실행을 해야 느는 게 맞기는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다음에 파우더는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쉽게 발리는 것 같지 않아요? 원래 이런 촉촉한 파데가 납작 브러쉬로 좀 쉽게 발려요. 이거 힙펜이라고 한다면서요? 저는 팬케이크인 줄. 근데 이거를 에스쁘아 브러쉬 예쁘죠? 완전 아티스틱. 발음이 완전 아티스틱. 또 훌렁훌렁해서 이런 거는 발색이 되게 강하게 되는 블러셔, 또 홍조 있으셔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이런 걸로 블러셔 바르면은 되게 은은하게 발색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치크팝에 바르면은 발색이 좀 잘 안 된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파우더 좀 되게 잘 뜬다 이러시는 분들도 또 이런 걸로 발라도 좋죠. 파우더 너무 뭉치고 뜬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막 엄청 영상에서 봤을 때 너무나 멋져 보이는 막 이런 거라든지 대표적으로 메이크업 포에버에 있는데 막 이렇게 되게 촉촉한 막 이런 느낌의 브러쉬라든지 이건 미미박스 건데 이것도 되게 촉촉한 느낌이거든요. 이런 거 쓰시면 더 뭉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불안하게 말입니다. 이 모니터가 자기 혼자 좌우 반전이 막 돼요. 얘도 명을 다할 때가 된 걸까요? 어떡하지? 아니 좀 이제 좀 돈 쓸 데가 없나 싶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게 참 우리네 인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는 찰나에 저는 또 이 리퀴드 이 쉐딩을 하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까먹었어. 이니스프리 스마트 드로잉 파운데이션 내추럴 베이지. 이게 제 쉐딩을 하기에 좀 적합한 색인지 이렇게 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쉐딩으로 쓰기에는 너무 파데 색깔이다. 잘못 가져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포기를 하도록 하고요. 바비 브라운 완드 이걸로도 쉐딩을 하려고 했지만 또 너무 밝은 색깔을 가져왔네요. 포기를 하도록 하고요. 굉장히 열심히 챙겼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베이비톤 코 이거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이 좋단 말입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쓰지? 죄송해요 안 쓸게요. 말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쉐딩 브러쉬. 이게 제가 문화센터에서 강연할 때 주로 제가 좀 말씀드리기 편안한 분야로 하거든요. 파운데이션이라든지 피부 뭉치는 거 그런 거 이제 스킨케어부터 한 분 한 분 진단하면서 물론 질문 주시는 분들한테만 다는 못 해드리고 그 다음에 브로우 아예 한 분 한 분 붙들고 제가 다 고민을 나누면서
해드리거든요. 그런 거 강연 다니는데 그때마다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일본 다이소 거래요. 이렇게 뱅글뱅글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이런 쉐딩은 아주 얼룩이 안 지면서 그런 고민도 주셨어요. 쉐딩을 하면은 얼굴이 파데가 벗겨진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터치가 조금 강하셨거나 브러쉬가 좀 힘이 너무 센 거를 쓰셨거나 쉐딩 색깔을 좀 너무 약한 걸 써서 티가 났으면 좋겠어서 자꾸 많이 터치를 하셨거나 뭐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쉐딩은 이런 훌렁한 브러쉬를 써주시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에스쁘아 건데 멋지죠? 근데 이 모델명이 안 써있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머리 사이사이 이렇게 바르기 좋죠. 음영. 이게 머리를 풀려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 이거 머리에 넣기 사이즈 딱 좋네. 오케이. 오늘은 눈썹을 좀 되게 전체적으로 브라운 갈 건데 눈썹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아이 메이크업부터 가볼게요. 쉬무라의 아이 베이스. 아이 베이스는 막 그렇게 엄청 고가 브랜드가 좋은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지나가시다가 웬만한 데서 사시면 효과 봅니다. 아닌 데도 있긴 했었는데 VDL 가시면 무난해요. 근데 저는 제일 효과 많이 봤던 거는 어반디케이. 그 바비 브라운은 발색력을 좀 높여주는데 초점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막 지속력 끼임 없도록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바비의 아이 베이스는 무쌍이신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은 브라운 할 건데 그러면서도 겁이 나요. 제가 립을 좀 되게 브라운으로 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눈을 강하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제가 준비한 섀도우는 클리오 프로 레이어링 아이 팔레트 5번 매트 메탈. 그래서 펄도 엄청 많고 이렇게 브라운 딱 가을에 과감하게 쓸만한 색들. 근데 이거 말고 헤라의 이게 무난하더라고요. 이런 느낌. 진짜 딱 무난하죠. 그래서 좀 고민돼요. 그냥 확 가볼까요? 매트, 브라운, 적색, 캐러멜 막 이렇게 무서운데. 용기를 내 유트르. 그래? 그렇다면 용기를 내서 클리오 팔레트에서 이걸 써볼게요. 이게 또 너무 또 오렌지 저런 앞에 있는 색상 저런 거 쓰면은 어설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피카소의 207A를 하나 더 사갈까? 이 얘기 옛날부터 한 것 같은데. 눈두덩이가 넓을 때는 넓게. 이 처음에 베이스 깔아주실 때는 저는 그 블렌딩 브러쉬 뭐 긴 거 있잖아요. 피카소의 217번 그런 거보다 이렇게 약간 납작한 이게 피카소의 207A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시그마의 영어 270번 이런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얼룩 안 지게 블렌딩 되게 좋아요. 이거는 그냥 딴소리지만 제가 어쨌든 뷰티 유튜버를 하고 있잖아요. 이 뷰티 유튜버의 아이섀도우에서 진짜 중요한 게 얼룩이 안 지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실제에서는 조금 얼룩이 져도 막 그렇게 티가 안 나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카메라에서는 얼룩 지면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아닌 영상을 수도 없이 많이 올렸죠. 왜냐? 저는 화장을 잘한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다 필요 없고 나는 영상을 자주 올려가지고 사람들하고 댓글을 많이 주고받고 또 많이 읽고 그런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콕콕콕콕.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또 너무 댓글을 너무 받고 싶어서 막 그랬다 하면은 너무 착한 척하는 것 같잖아요. 또 하나의 그런 유튜브의 영업 비밀 이런 거 재밌죠? 아니 뭐 또 유튜브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또 뭐 저만 알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제가 해보니까 영상은 자주 올려야 합니다. 영상이 올려지는 만큼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10개 올리면 10,000원인데 100개 올리면 10만 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영상을 적게 올리고 안 올리고 있으면 수익이 팍팍 떨어지고 영상을 올리면 수익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러면 맨날 100개를 올리면 맨날 100개 올리는 수입이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100개를 계속 올려도 수익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이제 시즌에 따라서 다르다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광고 낙찰 단가가 이제 유튜브에서 브랜드들이 광고를 낙찰을 할 때 뭐가 그런 게 때에 따라 다르고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아무튼 그렇긴 한데 영상을 자주 올리지 않으면서 나는 왜 수익이 나지 않지는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자주 올려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자주 올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수익도 더 나고 그러면서 더 재미가 이제 붙는 거죠. 탄력을 받는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눈알이 아주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음영을 줘볼 건데요. 어떡하지? 제가 분명히 239번도 여기에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커피를 먹을게요. 이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물을 많이 넣고 얼음을 한 5개밖에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가 아니라 쿨 아메리카노죠. 그래서 저는 뭐 혼자 그렇게 수익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저는 사랑으로 막 유튜브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그럴 것도 아니고
아무튼 좀 가식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헤라 거를 써볼게요. 그래서 자주 올리기도 해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야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도 탄력을 받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건 이렇게 올리니까 색깔이 티가 안 나네요. 그냥 이렇게 펄만 살짝 주는 정도로만 깔아야겠다. 클리오랑 하니까 이게 티가 안 나네. 그냥 단독으로 했으면 티가 났을 텐데. 그래서 유튜브 하시고 싶으시면 처음에는 이수익이 하면서 막 채널 하나에서 적어도 300 이상씩 팍팍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유튜브만 시작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구독자 한 명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두 개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같이 병행을 하는 걸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 유튜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말이 돼버렸어요. 음영은 좀 더 진한 걸로 주고 싶은데 붉은 걸로 줘볼까요? 너무 노랑노랑한 걸로 가면은 요거 해볼게요. 약간 LC빛이 섞인 것 같아요. 혹시 아니면 알려주세요. 제가 이런 색깔을 보는 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약한 부분은 또 우리 채널에 댓글에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또 믿고 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건 모른다. 이런 거를 이제 맥에 239번 좀 납작하고 네모난 그런 브러쉬로 음영을 주면은 되게 잘 색깔도 올라가고 음영도 잘 젖어요. 너무 노랗고 너무 붉고 그런 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좋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이 채널 저 채널 보다 보면 어쨌든 자주자주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버한테 관심이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유튜버 흥미진진하네 하면서 구독을 일단 눌러놓고 영상이 너무 안 올라오거나 하면은 안 하네? 이러면서 좀 채널 정리하고 싶기도 해서 구독 취소도 눌렀다가 근데 또 맞춤 영상이 어느 날 그 유튜버가 또 자주자주 막 올려요? 그러면 또 다시 하네? 이러면서 또 구독을 눌렀다가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또 영상을 올릴 때 그런 마음이 제일 커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회사원들이 매일매일 출근하듯이 저는 매일매일 영상을 찍고 매일매일 편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의 장점이라 여기는 시간을 그래도 자유롭게 빼서 쓸 수 있는 매여있지 않지 않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쨌든 장점으로 있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경 못 쓰기도 하지만 뭔가 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좀 그런 거 있어요. 같은 색깔 눈 밑에도 해줄게요. 약간 안주하면 안 된다는? 저는 제가 죽기 직전까지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돼서 힘이 없어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 쉬는 것보다. 뭐 돈이 얼마가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돈이 내가 지금 수중에 한 10억이 있어서 계속 그거를 쉬면서 10억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한 달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계속 건강하게 벌 수 있는 거? 전 그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경제적인 행복의 면에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지금 당장 좀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늘 불안하거든요. 언제까지 이 돈을 벌 수 있을까. 갑자기 멈춰버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유튜버로서 뭐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에서 부족하지 않게 감사하게 하고 있거든요. 막 그런 막 수억대 막 이런 거 진짜 절대 아니지만 수천만 원대 막 이런 거 아니지만 그냥 해요. 하는 만큼 벌고 내가 쉬는 만큼 못 벌고. 근데 저는 항상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적금 들었거든요. 적금 들어야 되니까 이런 얘기도 우리가 같이 나누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과연 내 수입에 얼만큼의 적금을 들어야 하는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그냥 이렇게 매트하게 가는 게 이쁠 것 같지 않아요? 펄이 많아서 욕구가 막 용수순 치기는 하는데 그냥 헤라에 이 정도 펄을 한 번 더 위에 깔아줄게요. 포슬포슬. 적금을 들면서 되게 그 자리에서 고민을 했던 게 몇 년 넣지? 막 이래요. 저는 항상 1년짜리만 하거든요. 그 이상은 그러다 망할 것 같아서. 2, 3년 뒤에 수입 없을 것 같아서. 장기 적금을 잘 못해요. 그래도 눈 코 감고 내가 유튜버 하다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진짜 하다못해 엄마랑 떡볶이 장사라도 해야지 그 마음으로 이제는 과감하게 장기간으로 넣긴 넣는데 적은 돈으로 장기간이라도 이렇게 기간을 좀 늘려야 그게 이자가 좀 효율이 좋고 그렇잖아요. 불안하죠. 여기 앞에. 물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은 똑같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그런 건 똑같지만 아무튼 저는 그냥 계속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막 쉬고 싶다 뭐 그런 생각 별로 잘 안 들어요. 제가 또 프리랜서로서 일상 채널에 두잇 이런 거 찍으러 가면 노는 거이면서도 일하는 거잖아요. 놀면서 일하니까 좋다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노는 게 아닌 막 그런 또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도 놀기도 그러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노는 게 아닌 막 그런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묘한 감정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에 저는.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뭐 그런 그 정도? 여기에서 더 놀면 어떡해 뭐 이런? 일단 전 놀면 좀 심심해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것도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시즌이 살짝 끝나고 심심해가지고 시작한 거니까 뭐 할 거 없나 하면서 저는 그때 원래 쉬는 기간이었거든요. 한 3주?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심심해서 한 건데 또 뭐 수익도 된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올해 이렇게 초짜 유튜버, 전업 유튜버의 길로 가게까지 오게 됐죠. 약간 스키니 묻은 솜으로 닦아서 말리고 뷰로 할게요. 또 앞으로의 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뷰티 유튜버도 뭐 계속 젊고 예쁘신 분들이 계속 성장하는데 언제까지 사람들이 저를 찾고 언제까지 또 광고 브랜드들이 저를 찾겠어요? 뭐 물론 뭐 안티에이징 제품이 나오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처지고 뭐 이런 주름 뭐 이런 광고 쪽으로 뭘 할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나이 들고 하니까 또 저와 계속 함께 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과 믿음과 그러면서도 또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보통의 바라보는 시선에서 언제까지나 제가 계속 이거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주하지 말고 뭐라도 또 다른 걸 해야 할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심은 없어요. 말하고자 하는 요지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것들을 주저리 지금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뷰티 유튜버나 뭐 다른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막 얼른 뭐 협찬 제품을 막 많이 받고 브랜드에서 인정을 받고 유튜브 수익이 많이 올라가서 안정된 삶을 살고 그런 거를 꿈꾸는 것도 좋지만 저는 조금 권하고 싶은 마음은 이거를 시작한 김에 참 오랫동안 20년, 30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내 마음도 더 편하고 만족감도 더 빨리 오고 더 깊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래요. 근데 또 물론 저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좀 멋지게 빠르게 성장은 잘 못하긴 합니다. 저 보세요. 굉장히 더디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시작한 유튜버라는 거. 다른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 진짜 빨리 시작한 축인데 어머 언니가 더 빨리 시작했어요 하면서 문화센터에서 놀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인정합니다. 제 구독자 수나 이런 거 보면은 더디인 면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저를 봐주시는 여러분들의 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클리오의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2번 브라운입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지덕지 그런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시간과 비례한 그런 수를 봤을 때 그렇긴 하죠.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영상 여러분들이 제가 꼼꼼하게 준비한 것 같다고 막 PPT 같다고 막 그렇게 댓글에 써주셔가지고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역시 사람의 눈은 너무나 밝다. 제가 그때 요즘 좀 제 개인적으로 잠깐 천천히 가고 있거든요. 나름의 사연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 자꾸 저 결혼하냐고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아니고요. 제 나름의 사연이 있어서 저 여러분들한테 다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저같이 입이 가벼운 여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가는 중인데 그때 편집할 때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엄마랑 얘기도 좀 많이 하면서 편집을 천천히 했어요. 하다가 또 엄마랑 얘기도 하고 동생 와서 동생이랑 얘기도 하고 논 건 아니지만 그랬는데 계속 좀 영상을 보면서 어떤 멘트를 해볼까, 내가 느낀 걸 어떻게 더 말을 잘 해볼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녹음했다가 또 좀 멘트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했다가 수정도 했다가 이렇게 그냥 천천히 했어요. 막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진짜 꼼꼼했다 이런 피드백이 오는데 난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 정말 잘해야겠다. 내가 대충 하면 대충 한 거 티나고 그것도 사람들이 다 알고 일상 찍을 때는 내가 좀 용기가 없어서 밖에서 좀 못 찍으면 또 그것도 역시 대충 한 거니까 뭐 용기가 없는 것도 봐주시는 감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좀 일적으로 냉정하게 본다면 용기를 내지 못한 것도 어쩌면 일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의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는구나. 근데 이거는 유튜버라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회사에서 이런 데 직장 동료들이나 나의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 다 티나요. 그건 누구의 삶이나 다
내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진짜 티가 나기 때문에, 혹은 내 주변에서 내가 열심히 하든 말든 티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진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나에게 일이 맡겨지는 걸 보면은 그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아 너는 참 열심히 한다 이 소리는 안 해도 속으로 왠지 모르는 신뢰감이 쌓이고 뭔가 일감이 생겨도 그 사람한테 맡기고 싶고 소개도 해주고 싶고, 또 소개를 했을 때도 내가 부끄럽지 않을 사람한테 소개를 하게 되니까 여기 언더 조금 가운데 쪽에만 그렇게 평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 꿈인 평생 죽기 직전까지 일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계속 하지만 저도 되게 게을러요. 근데 사람은 언제나 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엄청 부족한 게 많죠.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해요? 어제 재미없죠? 다 주무시겠네. 엄마 지혈이 됐나 조금 물어보고 올게요. 불그리불그리한 느낌이 살아나요. 여기에서 아이라인을 풀어줄 건데 그거는 바비 브라운의 와인 아이 팔레트. 이게 이렇게 엄청 진해가지고 가을에 되게 저격일 것 같지만 전반적인 우리나라 분위기를 보면 센 메이크업보다는 좀 블러셔 예쁘거나 립에 강조되거나 막 눈은 좀 보통 여리여리 이런 게 약간 전반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팔레트를 사기가 되게 주저주저하게 되는데, 저도 그 라뮤크 언니의 채널에서 이거를 되게 잘 사용을 하시는 면을 보면서 아 이렇게 짙은 거가 역시 있어야 제가 이거랑 이거 가운데 거랑 섞어서 아이라인을 풀어볼게요.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지금 이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거를 얘를 써보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써요. 아이라인 풀어줄 때 이렇게 앞머리까지 꼼꼼하게. 엄마가 이모랑 통화 중이십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있을 수 있고, 저 경제적인 거 말고도 왜 이럴까? 뭐 연인과의 문제, 부부와의 문제, 혹은 엄마 아빠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상황이 완벽할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부드럽지 않게 우당탕탕 거리면서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조금 친구 만나거나 또 나에게 위로가 되는 뭔가 환경에 놓여지면 또 잠깐 있잖아요. 또 하루를 또 살고, 그런데 또 다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그런 환경 속에 가면 다시 또 힘들고, 결국에는 힘든 것도 힘들다가 그래도 좀 잊어버렸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 반복 중에서 힘든 게 50, 웃는 게 50이 될 수 있으면 그게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한 10% 힘든 거 있고 90% 다 평화롭게 잘 굴러가고 그래야 행복이 아니라 다 좋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욕심이겠구나. 그런 사이 눈이 진짜 엄청 그윽해졌다. 엄청 마음에 든다. 아싸. 그리고 언더는 너무 많이 하면 스모키가 될 것 같아서 한 이 정도에서 멈춰볼게요. 눈썹을 그리면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요?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정리를 하고, 근데 이 클리오랑 지금 바비 브라운이랑 여기에 하나도 안 떨어지죠? 입자가 고운갑다. 클리오가 제품력이 진짜 좋아요. 페리페라도 그렇고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제품을 많이 받아보고 많이 사보고 하다 보니까 또 안 쓰는 제품들을 막 버리고 이러면서도 자꾸 버려지게 되는 브랜드, 자꾸 버리게 손이 안 가게 되는 그런 제품들, 왠지 모르게 내가 좋아했던 브랜드가 아닌데도 자꾸만 손이 가게 되는 브랜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일단 붓펜으로 삐아 라스트 펜 아이라이너 샤픈 브라운 2번. 원래 속눈썹을 붙이고 붓펜을 한 번 더 대야 되지만 속눈썹이 있으면 이 안쪽에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이쪽에를 먼저 살짝 가주고, 그리고 속눈썹을 붙이고 한 번 더 필요하면 붓펜을 손을 대도록 할게요. 눈앞에도. 그리고 제가 속눈썹 풀도 써보니까 이쪽이 더 또렷해졌다. 듀오 풀을 투명한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괜히 까만색 풀 하면은 눈매 필요 이상으로 눈이 진해질까 싶어서 투명 풀을 썼었는데 그래도 까만 풀이 더 낫더라고요. 속눈썹 하얘지는 게 더 안 예뻐요. 이 삐아가 좋다고 하는데 역시 이 삐아가 정말 제품력으로 승부를 봐서, 아이고 갑자기 앞머리 확 깎다. 그렇게 좀 성장해 나가는 정말 멋진 브랜드 같아요. 딱 봐도 립스틱도 고급스럽고, 제가 삐아 제품을 그렇게 많이 만져본 건 아니지만 그냥 다른 유튜버들을 통해서 제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삐아가 사실 심리적으로 되게 가까운 브랜드는 아니라서 구매를 해보진 않았는데 삐아 섀도우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마음이 막 열려요. 너무 되게 열심히 하는 브랜드, 제품력에 굉장히 집중하는 브랜드 막 이러면서 기대도 되고, 막 적 시리즈 립 나오면 옛날엔 안 봤는데 막 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멋지죠? 멋있는 브랜드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몰라요? 저 삐아랑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기초 실력에 집중해서 되게 또 제가 멋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디야. 멋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렴한 커피숍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 오늘 붉다고 눈썹도 붉게 안 할게요.
그냥 이거 써볼게요. 브로래쉬 ET. 눈썹에 낀 파데나 이런 거 조금. 요거는 베네피트 트위저예요. 저 대학교 때 여기 이디야 생겼잖아 막 이랬는데 이디야가 뭐야? 이랬거든요. 그게 한 2007년, 2008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생소해서 여기서 한번 친구들이 사 먹자 하면 그냥 친구 따라서 사 먹고 이랬었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잖아요. 여태까지 이디야의 역사를 느껴본 소비자로서 정말 커피 맛에 목숨을 딱 걸었던 것 같아요. 목숨 걸었다는 표현 너무 극단적이지만 그만큼 커피 맛, 연구. 어느 브랜드나 커피 맛 연구는 다들 하겠지만 되게 고집스럽게 이게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를 화장품이나 이런 걸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소비자한테는 관대하면서 제품을 만들 때는 깐깐하고 막 그래야 되게 브랜드가 성장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품을 이제 만들 때 OEM 회사나 직접 만들든 어쨌든 하청을 안 맡길 순 없거든요. 다 혼자 만들 순 없잖아요. 패키지며 뭐 이런 것들. 그랬을 때 또 빠꾸하고 또 빠꾸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했는데 또 안 된다. 또 해달라. 또 해달라. 아무리 돈을 더 준다 해도 또 해달라. 또 해달라 하면 또 지칠 수밖에 없고 사람인지라. 근데 그런 데에서는 엄청 깐깐하고 소비자의 소리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되게 관대한 그런 브랜드들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래야겠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실력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 건 진짜 당연한 거고 그거는 제가 더 깐깐하게 더 열심히 하려고 꼼꼼하게 하려고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외치는 어떤 요구나 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귀를 열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그 뜻은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또 그거예요. 제가 너무나 혹시라도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할까봐 또 그것도 이제 저의 몫이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너무 하지 않는 것조차도. 그렇다고 이 유튜브라는 공간 자체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귀 닫고 눈 막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든지 지혜롭게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왠지 산을 좀 올리고 싶네요. 약간 이 정도. 이게 이렇게 날상한 느낌이 나려면 앞머리가 너무 두껍지 않으면 이 느낌이 나더라고요. 위에 산을 좀 더 대각선으로 치고 올라가요. 전 산 그릴 때 무조건 대각선으로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더 섬세하게 점점점점 굉장히 숨이 막히지만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이 정도로 해주면 딱 얄쌍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배고파. 좀 붉은 오늘 또 빛도 자꾸 없어져가지고 어두컴컴하지만 눈썹도 불그리 한 거보단 눈썹 정도는 뿌리 색깔과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저만의 생각.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선이 생겼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이거는 잘 보세요.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싹싹 빗어주면은 이 안에 낀 파데들이 막 지워지면서 블렌딩이 딱 돼요. 지금 이렇게 빨간 거는 피부가 자극받아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요. 여기도 이렇게 싹싹싹 살짝 긁어줘요. 이렇게. 그럼 이쪽에 앞머리가 선이 조금 너무 없어진 느낌이 있으니까 이때는 살짝 이렇게 만져줘요. 이렇게 일자로. 그러면 지금도 보면 이렇게 찍혔잖아요. 또 괜찮아요. 다시 이렇게 싹싹싹 비벼주면 블렌딩이 돼요. 이 순간의 진동이라니. 딱! 이 정도면 괜찮겠죠? 빨간 건 괜찮아요. 자극받아서 빨개진 거라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이제 속눈썹 붙일게요. 속눈썹은 제가 맨날 이것만 씁니다. 이거 엄청 사놨거든요. 다이아몬드 래쉬. 이게 가타카나라서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이노센트인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혹시 읽을 줄 아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얘를 붙일 건데 속눈썹도 제가 진짜 잘 못 붙였었거든요. 당연히 뭐 누가 처음부터 잘 붙이겠냐마는. 근데 역시 좀 돈을 많이 써서 많이 버리고 그래 봐야 이게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붙이면은 앞머리에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접착력이라는 건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양을 너무 적게 해도 또 떨어지고 너무 도톰하게 해도 떡지니까 딱 적당히 말렸을 때 얼른 탁탁 붙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쿨 아메리카노도 이렇게 아메리카노 메뉴에 핫 아이스 말고 중간에 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얼음은 한 너댓 개만 넣는. 제가 커피집을 열면 그런 거 할 거예요. 많이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고 이런 거는 삶에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약간 말랐다. 약간 말랐을 때 어느 부분이라도 약간 마르면은 제가 해보니까 올려요, 눈에. 그리고 그 약간 마른 부분을 붙여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약간 마른 부분이 딱 붙으면서 좀 덜 마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자석처럼 붙어버리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만 좀 마르고 어느 부분이 안 말랐다고 계속 들고 있으면 거기는 접착력이 이제 다 말라버려서 안 생겨요. 근데 아무래도 얼른 말라버리는 데는 이런 가운데 부분일 거예요. 거기는 좀 양을 적게 바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눈에 붙여놓고 그러면 좀 덜 마른 것 때문에 속눈썹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마를 때까지 살짝살짝 계속 만져주면서 눈도 너무 세게 깜빡깜빡 하지 말고 조금 눈이 말라도 살짝 참고 앞뒤 쪽에 풀의 양이 많아서 위아래 조금 늘어질 수도 있긴 있어요. 사실 예전에 제가 이런 장면들을 다 잘라냈지만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날이 날인 만큼 어차피 오늘 아주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한 날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듀오 풀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공기를 포슉포슉 해가지고 이렇게 밑쪽으로 액이 모여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끝에 쪽으로 있으면 나중에 푹 하고 공기 먹어서 같이 나와버리거든요. 딱딱 이렇게 각도도 잘 맞게 잘 됩니다. 붓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은 일단 풀 뚜껑을 잘 닫고 앞머리만 이게 붓펜이 끝으로 그리는데 잘 안 그려지면은 진짜 짜증나거든요. 간지럽기만 하고. 근데 삐아는 괜찮아요. 됐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약간 광이 돌죠. 아무래도 촉촉한 파데라서. 근데 촉촉한 파데가 아니어도 저는 좀 광이 돌긴 돌아요. 이렇게 하고 마스카라로 살짝 붙여주면 좋겠는데 그닥 티는 안 나는데 에이, 그냥 이 정도만 하죠. 그리고 치크는 이 누드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를 또 저한테 추천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역시 사람 마음은 다 같나 봅니다. 쉐딩 색깔하고 그리 차이가 안 날 텐데 이 누드팝은 안시 브러쉬 중에 이 파란 거 이거는 그렇게 비싼 라인이 고급 라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좀 거친 모지를 써줘야 발색이 예쁘게 됩니다. 쉐딩하고 살짝 어우러지는 정도로 되는 듯 마는 듯. 왜냐면 오늘 립도 브라운으로 갈 거고 옷도 브라운일 거고 귀걸이도 할 거라서 약간 그래도 하는 게 생기가 좀 돌지 않나요? 그리고 경계 펴주는 거 잊지 말고 투명 브러쉬, 투명 파우더 살짝 경계에 올려주면서 콧잔등에 기름기도 한번 잡아주고 마무리로 아침에 나가시기 전에도 마무리로 파우더 한번 좀 더 올려주면은 올라왔던 유분도 잡히고 지속력도 조금 더 올라가고 그 조금 이래야 봐야 조금 더 지속력이 올라가는 거 해봐야 몇 시간 더 올라가는 거 아니지만 최대한 조금이라도 그런 거죠. 그리고 쉐딩은 효자템. 웨지. 저도 항상 쉐딩이 막 이렇게 되게 항상 노랗다 막 이런 댓글을 많이 보기도 하고 제가 봐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쉐딩은 정말 색깔 엄청 중요해요. 다른 곳에서 쉐딩 색깔로 추천받은 그런 목록이 좀 있으시면 제게도 좀 공유를 굽신굽신. 색을 보는 눈이 있다면은 그때그때 봐가면서 하면 되지만 저는 누군가 이거는 쉐딩으로 너무 노랗지 않고 좋아요 이렇게 해야만 그거를 사서 그걸로 주구장창 쓰거든요. 근데 또 그런 정보를 이 색 좋아요, 저 색 좋아요 이걸 자꾸 보고 그걸 따라 사고 하다 보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코 좀 하고 화면이 또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그림 젖어서? 아 이거 그림 젖어서 더 그렇네. 아니에요. 그 가게 할 거니까 좀 멀리서 오면 괜찮을 거예요. 싱크로나 아니야. 괜찮아요. 이걸 또 견뎌내야 돼. 이렇게 하고 하이라이트는 맥의 라이츠 카페이드 일명 요 오로라. 이런 거는요 너무 힘있는 조그만 브러쉬보다는 제가 이 하이라이터를 포니 14번으로 되게 잘 발라요. 코끝에 살짝 눈 밑에 살짝 여기도 살짝 눈썹 밑이죠? 턱에 살짝 그리고 립을 제가 샀습니다. 립 하울 따로 할 거라서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일단 요번에 슈에무라 한정판 얘가 MBG960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브라운으로 3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제일 베이지한 걸 거예요. 엄청 부드러워. 생각보다 되게 MLB인데 제가 블러셔 더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라인 뭉개줄 거예요. 블러셔 더 해도 되겠다. 라인을 뭉갤 때는 좀 힘이 넘치는 브러쉬. 시커먼 거부터.
아, 이거 섀도우 했던 거라서 깨끗한 브러쉬가 없어. 다음은 제가 그런 브러쉬를 준비를 좀 할게요. 없어요. 쓸만한 게. 면봉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술 밖으로 지금 번지게 여기도 살짝 산을 뭉개고, 제가 입술 산이 진짜 색이 강하거든요. 선이 강해요, 선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뭉개도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드러나고, 좀 그래서 너무 어거지로 죽이는 거 잘 안 해요. 뭐 영상에서는 잠깐 표현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평소에는 잘 안 해요. 최대한 일자로 그리고 면봉에 묻은 면으로 오히려 일자로 살짝 죽게, 그닥 죽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느낌? 오케이. 지금 티셔츠하고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블러셔 더 올리고 머리하고 이제 마무리 해볼 거예요. 볼을 강조를 해야겠어. 이렇게. 오늘은 톤앤톤으로 볼 쪽에 너무 앞으로 말고 약간 이쪽에. 저는 입술이 엄청 브라운이고 셀까봐 그랬는데 슈에무라가 제일 베이지 톤, 그거는 저처럼 약간 얼굴이 노랑노랑 하면서도 너무 밝지도 않으면서도 대략 한 25톤, 그러면서도 평소에 좀 말린 장미가 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색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루로 좀 쓸면은 뜰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터치만 잘해주면은 발색이 훨씬 더 강하게 되기는 해요. 색이 찹찹찹 잘 올라가죠. 이게 더 분위기 있다. 딱 또잉 하는 느낌으로. 이러면은 되게 경계져 보이지만 여기에다가 투명 파우더로 한 번 더 딱 달라지게. 하이라이터보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하다, 그죠? 제가 워낙에 눈 밑에가 꺼져 있다 보니까 진짜 이 뷰티 유튜브 하면은 얼굴에 단점만 진짜 잘 보여요. 은은해졌죠? 됐어. 좋아. 이런 톤. 눈탱이 처음에 밤탱이 같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머리 열심히 고데기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블러셔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요. 원래 이거는 이렇게 어깨 오는 거고요. 제가 이 속옷은 이 남색에다가 이거는 뭐냐면 이 안에는 너무 안 야죠? 여기는 하얀색인데 끈이 까만 게 보세 옷가게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냉큼 샀죠.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이제는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보다나 40ml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순종이가 또 찡찡대네요. 오늘 원래 이런 색깔이 제 퍼스널 컬러에서는 되게 피해야 되는 색깔인데 그냥 오히려 가을이니까 한번 또 즐겨보는 거죠. 아마 저한테 어울리는 색깔만 입으려면 맨날 파스텔한 거 그런 것만 해봐야 되는데 그냥 또 이렇게 무드무드하게 또 해보고 또 너무 또 처지는 느낌이 들까봐 아주 귀걸이는 과감하게. 이제 이런 귀걸이도 좀 즐겨보려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머리카락 이렇게 살짝 가려지니까 너무 또 무거워 보이지도 않고.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서 저도 좀 사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만 그래도 또 뭐 친구 관계에서도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듯이 저도 유튜브 하면서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면서도 또 미묘하게 바뀌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메이크업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셨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